자, 이런 가운데 지금 가장 그 살아있는 빌런의 중심인 최상목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을 했습니다. 쪽지라고 얘기했던 그 문건 A4 문건 그 안에서 접은 종이. 접은 종이 A4 문건 안에 쪽번호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용해인 의원이 예리한 추리를 꺼내놨습니다. 네. 이 쪽번호가 8번이, 그러니까 최상목이 받은 건 8쪽, 그러니까 페이지 8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쪽번호를 쓰면서 8부터 시작하고 쓰진 않잖아요? 미친놈이니까 미친놈은 그럴 수 있겠죠. 미친놈이니까. 그리고 쪽번호를 매기는데 뭐 13579로 하거나 24678로 쓰진 않지 않습니까? 최소 1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쪽번호가.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 장이라고 하면 8개. 8장. 그렇죠. 앞에 7장이 더 있다는 거죠. 아니면 얘가 중간이라 그러면 훨씬 뒤로도 더 많은 쪽번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작성 PC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자기 받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최상목도 나 받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안 받았다며. 안 줬다며. 근데 다른 위원들도 사실은 이쪽 번호를 유추해 보자면 아니 그러면 외교부하고 최상목 기재부한테는 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안 줬을까? 과연. 최소한 제가 보기에 한 10에서 한 12번까지는 아마 번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12명 이상이 돼야지 이 그 국무회의 여건이 성립을 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12명을 모으고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12명이 왔는데 그 자리에 오면 제일 그 뭐랄까 제일 먼저 거수기 역할을 해서 김문수 이런 애들은 안 부른 거야. 이게 단순하게 거수기 해갖고 대가리 수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계엄 이후에 일 시킬 애들한테 문건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들을 부른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12명이 있었기 때문에 난 최소 12장이 있었을 거라고 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문건이 한꺼번에 12장을 중에 각 부처마다 이렇게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업무 지시가 있었겠지. 윤석열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 예전에 내가 이렇게 업무한다고 빈 A4 용지 그 사진 찍힌 거 봤잖아. 난 빈 거밖에 안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글자 쓰여진 거 내가 안 썼어. 봤잖아. 그때 사진에 빈 거. 그래서 니들이 막 욕했잖아. 아니 네가 본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며. 근데 빈종이 얘기를 네가 왜 하냐고. 누군가가 이걸 찍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자기가 안 줬다 그랬잖아. 나는 빈종이밖에 안 본다니까. 내가 업무를 한다고 사진을 찍을 때도 여러분 그때 확인하셨잖아요. 사진에서 A4 용지 빈 거 보고 있으니까 니들이 댓글에 달았잖아. 욕하면서. 야 업무 본다고 하니까 저거 숨 구라지. 뭐 글자라도 쓰여진 걸 좀 들어야지. 새끼들아 내가 정치 타짜야. 타짜네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 보자고 하면 보이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거는 김용현이 나눠줬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김용현이 그러면 그 12명이 모였을 때 자, 여러분 한 사람씩 받으세요. 이러고 그걸 나눠줬다. 근데 중요한 건 김용현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 시간에 김용현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안찬명 합참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용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나눠준 거야? 11시 10분까지 합참 전투 통제실에 김용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건 약 8장에서 12장은 10시 43분경에 나눠졌을 텐데 그 시간에 합참에 있었다는데 김용현은? 그러면 윤석열이 안 나눠줬다고 쳐. 그럼 윤석열을 대신해서 이걸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아니면은 그런 거 있지 않나? 아니 그냥 책상에 놔뒀는데 지들이 알아서 하나씩 나눠 가지던데? 알아서? 이거 내 거네? 그러면서? 아니 쟤들은 워낙 미친 애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그 책상에 그냥 참고용으로 놔둔 건데 지들이 와가지고 보더니 하나씩 가져가던데? 그래서 총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총리는 있으니까. 아예 기억이 없대. 기억도 안 나고 기억이 없대. 뭐 그 사람은 그런 약간 문건을 이상한 본 적도 없고 나눠준 적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검사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 문건의 배포자이자 사실상의 작성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김춘석. 응? 김춘석. 누구예요? 저기 뭐지? 그 경제수석. 경제수석. 그러니까 박춘석. 박춘석. 제가 늘 틀리는 거니까 박춘석 경제수석이 이 문건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배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직접 작성까지 했다고요? 왜? 이 사람이 원래 기재부에서 예산 관련한 어떤 업무를 쭉 봐오던 사람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자, 최상목이 받은 건 기재부 관련이니까, 박춘섭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예를 들어서 조태열이 받았다는 거를 이 경제수석에 쓸 수는 없잖아요. 썼을 겁니다. 왜냐면 얘가 윤석열의 사실상 대외적인 게 공문서를 비롯한 이 문서 수발 내지는 업무 수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박춘섭이가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이 되긴 했네요. 이 사람이 탄핵심판 관련해갖고 이와 관련한 문건 관련한 증인 30명 추천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딱 인정한 2명의 증인인데. 이거는 윤석열 측이 요청한 그렇죠. 증인입니다. 이상민과 박춘섭. 근데 왜 박춘섭을 뽑아서 헌재가 등용을 시켰느냐? 박춘섭에 대한 경찰 조서 일부를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동갑이고 서울대 동기네요. 중요한 건 서울대 동기이면서 구수가 아니라 사법고시 구수하면서 일종의 이제 쪽방촌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거의 동거를 하던 사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성공해갖고 이제 들어가고 났는데 윤석열은 구수를 하고 나중에 검찰총장을 쭉 돌았잖아요. 이 사람도 기재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직으로 빠졌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 대한체육회의 사무총장으로 내려갔으니까 은퇴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했네. 아이고, 그때 동고동강 가던 친구가 다 대통령이 됐네. 업무 보고를 하러 간 거야. 그때 만났어. 그랬더니 야, 너 춘섭이 아니냐? 뭐하고 지내? 그러니까 나 이제 곧 퇴직 앞두고 대한체육회에 있어. 야, 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디로 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시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4월. 그때가 언제냐? 우리 최재형 목사가 향수 주러 갔다가 그 사람을 금융위원으로 올리라고요? 요식이랑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지. 대박. 그러니까 퇴임 직전이야. 이제 대한체육회 그 사무총장 끝나면 편안하게 어디 딴 데로 빠지거나 이렇게 갈 사람인데 대박. 뜬금없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으로 뽑힌 이상한 사람이 박춘섭이고. 대박. 그리고 나중에 경제수석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 또한 박춘석이라는 거죠. 금융위원. 와. 그랬을 때 금융위원이 내부적으로 김건희가 얘기를 해갖고 내부적으로 그걸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금융위원 중에 2명이 이상 있었어. 2명이 기재부 출신이 있었어. 왜냐하면 보통 한국은행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기재부 출신을 잘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기재부 공무원이고 예산 전문가로서 기재부에서 시작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사실 받으면 안 되는. 그렇지. 그리고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차관급이래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 있던 월급쟁이 사무총장을 갑자기 한국은행의 금리 외환 관련된 이거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다 꽂아줬는데 하필이면 가서 꽂힌 시기가 김건희가 그 사람을 하라고요? 했던 때나 똑같은 거란 말이지.
100% 그놈일 걸로 봐지고 따라서 아까 근데 얘기했지만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를 만났을 때가 영부인이 되고 난 다음이에요? 아니잖아요. 2023년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2023년. 2023년도에 만났을 때는 2022년이었다고. 1년 전에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2022년 6월에 그렇지. 코바나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금융위원을 누군가 간섭하는 걸 내가 그때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건희랑 접촉하기 시작한 거잖아. 아. 그러면 22년도에 만났을 때 이때는 막 되고 나서. 되고 난 직후였고 말 그대로 윤석열이 얘를 업무 보고에서 만난 그 시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추천해갖고 내부적으로 나중에 금융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추천을 한 사람이 김건희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추론이 시기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지. 네, 박춘섭이 찾아보시면 2023년 4월 초에 이 사람이 금통위원 후보에 올랐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난 건 2022년 6월. 그러니까 6월이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 텀이 있는 거예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텀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이런 수직 상승은 이해를 못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일반인이 차관이 돼버린 거 아니야. 기재부 안에서도 출세 못하고 퇴임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6월에는 이 사람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임명이 됩니다. 6월에. 그리고 2023년 4월에 1년도 못 채우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가네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 출세 코스나 위임 코스 어떤 선별 코스에 갔을 때 누군가의 강력한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산 관련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주지 말고 뭣도 주지 말고 예산을 쩔쩔 짜갖고 새로운 심의기구에 이거를 짜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쪽번호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한 사람이 타이핑을 쳤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1번, 1, 2, 3, 4, 5, 6, 7 뒤에 90, 11도 다 윤석열의 얘기를 듣고 또는 지시를 듣고 아니면 상의하에서 같이 이거를 쳤고 김영은도 없고 총리도 안 나눠주고 대통령도 안 나눠줬다고 했을 때 이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대통령 수행원으로서 그 당시 회의에 위원은 아니지만 상임위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참석할 수 있었던 박춘섭이 아니겠냐라는 의혹이 나온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가 맞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런 사람도 흔들면 잘 나오게 되면 요런 계엄 문건 내지는 계엄 후에 완전 상권 분립 파괴를 위한 이게 사실상의 이제 괴뢰 정부 내지는 총통 정부를 만들려고 한 짓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헌법재판소 안에서 어떠한 신문이 나오게 될지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목의 끝이 좀 보입니다. 최상목에 대해 갖고 지금, 권한대행에 대한 그 후보자 임명 문제를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잖아요. 네.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물어봤어. 왜 우리 재판관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랬더니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합의가 뭐냐? 이미 6월 달에 합의해갖고. 여야 서명이 다 들어갔는데. 서명이 다 들어간 절차가 끝났는데 이게 왜 합의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관행상 그게 안 된대. 말을 못했어. 아니 지가 관행을 어떻게 알아? 기재부 있다가 대행하는 놈이 관행은 도대체 누가 저한테 가르쳐준 관행이냐고. 그래서 재판부가 얘기를 하다가 그만합시다. 얘기 들어볼 거 없는 것 같네. 명절 지나고 우리 바로 판정할게 라고 해서 그래서 마은영 후보자가 아마 구인으로 마지막으로 네. 될 것 같아요. 구인 체제를 이뤄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이준숙 탄핵
기각에서 보시다시피 내 놈은 아직까지 까리까리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5대4 상황으로 표가 좀 모질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쪽에서 4명 중에 1명만 기각에 동의를 해도 전원 합의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원 합의체 안에서 기각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주시민 정영식이 배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만 어찌 됐거나 최상목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2월 초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일이겠죠.